이번 주 이슈입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그 불덩어리가 들어온다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황당하지. 그거 큰일 날 일이었어요 사실은. 네. 이 사건 다루려고 그러시는 거지? 네. 저 여자친구가 이별 선포했다고 그 여자친구 집 찾아 들어가갖고 불 지르겠다고 불 붙여서 뭐 던진 그 나쁜 놈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교수님 그 집이 자기 전 애인이 아니라 여자친구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다가 불을 놓은 거예요. 그 지금 불 지르겠다고 던진 집이 원래 그 애인 여성 그러니까 툭 찬 여성 집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엉뚱한 집에 왜 가서 그랬지? 그러니까요. 이야기 한번 차례차례 진행해 보겠습니다. A 씨는요 51세 남성입니다. 아이고 쉬운 한 살이나 먹었어요? 네. 지난해 여자친구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다시 여자친구 B 씨와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B 씨는 아니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며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한테 너무 화가 나서 겁을 준다라는 마음으로 방화를 할 것을 결심을 하는데요. 아니 나이가 무슨 20대도 아니고 나이가 쉬운 한 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직 결혼 안 했나? 쉬운 한 살 먹은 사람이?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쉬운 한 살이나 먹었으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사귀던 여성이 그만 만나자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그럼요.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더 안 만나겠어. 그걸 억지로 쫓아가서 만나자고 아각거리고 그래도 안 만나주니까 겁준다고 맘먹고 이제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지 이게? 이게 경남 김해시인데요. 김해시 네, 부곡동. 지난 9월 21일입니다. 자정쯤이라는데 정확한 시간이 나왔더라고요. 밤 12시 다 돼가는 시간이네. 00시 13분쯤에 부곡동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남성 A가 B 씨 집으로 갑니다. 그 아파트로요. 그리고는 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아파트 복도에 있던 음료 보관 가방을 꺼내서 거기다 불을 붙이네. 아파트 복도에 뭐 요즘에 뭐 아침 배달하는 무슨 그 이런 비닐 가방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방, 그 음료수를 보관하는 가방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아파트 부엌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로 불타는 가방을 던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응? 원래는 이 남성이 찾아가려고 했던 데가 107동이래요. 107동. 네, 근데 술에 취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103동이었대요. 그래서 얼짱따는 사람. 근데 그 복도에 교수님 말대로 천 소재로 돼 있는 그 알루미늄 가방. 근데 그 라이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금방 불 붙지 이거. 네, 아마 이게 복도식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거기 복도식 아파트 창문 딱 열면 싱크대랑 아마 연결돼 있나 봐요. 이렇게 열으면 네. 싱크대 쪽 거기다 집어. 거기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거기다 불을 딱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107동인데 103동으로 왜 간 거죠? 이 상황은 술에 만취했다고 하는데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아파트 동수하고 호수를 착각을 한 거구만 이게. 네. 근데 자다가 진짜 거기 103동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방화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거든요. 네. 개인 어떤 그 법익 침해가 아니에요. 한번 불이 나면 전체 다 붙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방화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만약에 이 아파트에서 자정 무렵에 그분들이 잠자고 있었으면 아예. 그러니까요. 싱크대로 해서 부엌으로 던졌을 때 부엌 안에서 불 붙어갖고 전체가 아파트 불 붙었으면 이거는 희생자가 말도 못하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이런 짓을 하는 사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건 술 취했다는 얘기 갖고 말이 안 돼요 이건. 네, 응? 교수님.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큰 불로 번지지 않았던 거는 자고 있던 집주인이 뭐가 툭 하고 날아오니까 깬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껐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 집주인이 안 깨거나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면 빈집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활활 타면서 그 끄지도 못했을 텐데 진짜 큰 불, 아파트 전체로 큰 불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막말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 몇몇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죽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죄명이 현주 건조물 방화가 될 거예요. 현주 건조물 이제 지금 그 건조물 그 자체가 사람이 살고 있을 때 현주 건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처벌이 더 커요. 현주 건조물 방화 완전히 타지 않았으니까 미수.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요 이제 재판에 회부됐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근데 뭐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이 남성과 변호인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난 겁만 주려고 했다. 진짜 불 지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미 그 가방에 불을 붙여갖고 남의 집 그 안에다 던졌는데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고 진짜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애초부터 불을 그러면 붙여서 던지는 순간 이미 그 의도가 명백한 건데. 그냥 재판부는 안 받아줬겠지 당연히 이거. 당연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죠. 네. 이거 고의로 불 지르려고 맘먹었다고 본 거죠. 네,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가연성의 물질이 포함된 가방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해당 주거지가 불에 탈 가능성이 컸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불 지를 의도가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음료수 가방에다 나이트로 불 붙여서 그 부엌 창문 열고 구태여 그 안에다 불 붙인 걸 집어 던졌으면 이건 뭐 내가 고의로 불 지르려는 의도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이 사람은 시인했어요? 네. 응? 뭐 불 지른 거는 시인했어요. 여자친구한테 겁주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집안으로 자기가 불 붙여서 직접 던진 것도 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방화의 어떤 고의성 이거는 뭐 입증이 된 것 같고요. 형량이 보니까 창원지방법원 형사 2부네요. 네. 이정현 부장판사가 징역 1년 6월이에요. 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네요. 근데 방화죄가 상당히 큰 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교수님 봤을 때는 형량이 좀 낮잖아요. 그 창작 사유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점. 그 자백했다. 네. 두 번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세 번째, 곧바로 진화해서, 근데 이건 피해자가 한 건데 피해자가 곧바로 진화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자하고 원만히 합의한 거 빼놓고는요. 첫 번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건 인정치가 하건 말건 뭔 상관없잖아요. 이건 행위가 딱 나오니까. 네. 뭐 그거를 뭐 인정하고 자시고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화해가지고 불지르는 놈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된다고. 네. 그게 무슨 참작할 동기가 되냐고요. 안 지르는 사람이 더 많지. 그 다음에 피해자가 곧바로 진화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다. 그 윤희 프로파일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한 행위까지 왜 여기에도 참작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 재판부에서 형량 같지도 않게 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화는 1년짜리, 1년 6개월짜리가 아닙니다. 그게 서로 방화 행위가 실제 방화로 이어져서 엄청난 막대한 피해가 양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제 형법에서 얘기하는 위헌범이에요. 네. 상태범 무슨 범 이거 따진 때 위헌범이에요. 왜 위헌범으로 적용하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방화를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그거는 시도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방화죄에 징역 1년 6월에 그것도 그냥 내보내 주려고 집행유예 2년 선고했어요. 그 상당히 많이 봐준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네, 뭐 거기다 플러스 보호관찰 받을 걸 명했다고 하는데 이거야 뭐 집행유예 받는 사람들한테 보통 보호관찰 같이 일반적으로 가니까. 주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사실관계를 자백했다. 이거 참작사유 한다는 게 웃기고요. 동종범행 처벌받은 전력 없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피해자가 진화해서 피해가 별로 없는 걸 왜 거기다 참작을 하고 있다면 피해자하고 원만히 합의한 거 요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방화죄를 1년 6월씩 주고 집행유예 주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종이 안 되죠. 맞아요. 경고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재판부 최근에 우리가 막 사건 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형량이 적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건의 특성상 우리가 추린 사건의 특성상 그렇다고 쳐요. 근데 최근의 추세도 보면 너무 재판부가 유해요. 네.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 내면 반성문은 왜 판사한테 냅니까?
판사가 뭔데 판사한테 반성문을 내서 선처받고 나가야 돼요? 사실 피해자가 따로 있는데? 저 이번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아마 맥도날드 앞에서 네. 그 두 형제가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동생이 죽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징역 8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참작 사유 중에 하나가 반성의 기미 그러니까 반성문을 많이 썼다라는 거가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네. 그 사람은 동종전과도 분명히 전력도 있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고 왜 교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냐고 하냐면요. 방화는 생각보다 이거는 아니에요. 쉬운 범죄예요. 우리가 저지르기 그냥 불만 착화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범죄인데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근데 그 위험성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형량을 낮게 때리면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연인 간에 사실 헤어지고 나서 방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랬을 때 진짜 뭐 직접적인 피해가 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너무, 부분을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안타까워요. 너무 싸요. 이거 내가 아무리 앞뒤로 재봐도 너무 뭐 형량이 좀 이거는 경정을 울리는 의미에서 방화 같은 거 이거는 또 무자규자로 남의 집에 들어가고 밤 12시간 넘은 시간에 누가 창문 열고 불씨를 집어던졌다고 그러면서 하면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이지. 그리고 교수님 이게 바깥에다가 방화를 한 것도 아니고 문밖도 아니고 열었잖아요. 네. 부엌 창문을 열고 안에다가 불 붙은 가방을 통으로 집어던진 이런 놈한테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내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 말이야 이 글 잘 쓰는 놈들 있죠. 반성문 잘 쓰는 놈들. 걔들은 거기서 막 아주 대우받고 산대요. 개나 고동이 나와갖고 반성문 써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면 앉아갖고 반성문만 쓴대. 그 반성문 판사님들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자필로 쓰는 건 맞아요. 초안 잡아주면 본인이 자필로 써야지 이제 그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니까 자필로 쓰는 건 맞는데 대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성문만 하루 종일 써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반성문 그 심사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판사들이 무작정 반성문 받고 그냥 많이 들어오면 반성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제가 다 차제 말씀드리지만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입니까 판사가? 물론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 의해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최근에 그 어떤 그 판사들의 행태가 거의 신에 버금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여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대한민국 전체 판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정말 이게 전 의도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친구한테 헤어진 여자친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겁을 주기 위해서 불질를 의도는 없었다. 겁만 주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너무 재질이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문을 열어서 그 안에다가 방화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왔다? 좀 생각해봐야죠. 네. 자기네 아파트 살고 있는데 누가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부엌문 드르륵 열고 그 안에다가 불 붙인 가방 집어던져서 집 안으로 불덩어리가 들어왔어. 얼마나 자지러질 거예요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그 생각보다 이거 사실은. 그런 거 좀 참작해야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죠. 이런 놈들은 정말 용서하면 안 돼. 이거 용서 진짜 10원어치도 하면 안 돼요. 네. 나이가 어린 20대도 아니고 51살이나 쳐드시고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하여튼 뭐 시작과 동시에 좀 짜증나는 그런 그 기사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소개해드릴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영향 때문에 취업난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서울에 살든 아니면 내 주거지가 이쪽이었든 취업을 위해서 뭐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에서 뭐 다른 시골로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경찰청 공식 SNS에 지난 11일 날 늦은 밤에 파출소를 찾은 청년에게 무슨 사연이 하는 영상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맞아요.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골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네. 요게 충북 옥천에 있는 한 파출소예요. 충북 옥천이면 저 그 밑에죠. 네, 충북의 밑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청년이 하나 찾아왔는데 딱한 사정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요. 직장을 잃게 돼서 이 옥천 쪽에 택배 일자리가 있다. 아, 택배 일자리. 네, 그래서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에 서울에서 이 옥천에 이원면까지 왔대요. 옥천 네. 이원면. 근데 요즘에 취업하려면은 우리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그 코로나 예방 때문에 아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근데 혈압이 높게 나왔대요. 아이고. 그래서 취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아보고 혈압 높은 사람이니까 택배 일자리, 택배 업체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택배 일을 하려면은 또 맞아요. 고되고 또 혈압 올라가가지고 쓰러지고 그럴까봐 이제 걱정돼서 아마 일을 못하게 한 모양이죠. 그러면 또 다시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이게 낯선 동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옥천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또 서울 가는 차편도 끊겼고요. 아, 차비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야. 아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나 봐요. 나 어떡하지? 생각해 보세요. 야, 한겨울에 노숙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파출소에 갔던 겁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네. 그래서 파출소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거의 그 사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경찰이 이제 나섭니다. 그 파출소에서 가까운 데가 이원역인가 봐요. 네. 이 이원역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기차가 서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네요. 아, 큰 데만 쓰는구나. 그러면 이제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 이원역은 이제 안 쓰는 데니까 네. 거기서 좀 더 가가지고 옥천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옥천역. 에휴. 이제 옥천역으로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네. 경찰차를 태우고 그리고 거기 가서 경찰관 사비로 기차표를 사서 이 청년한테 준 겁니다. 네. 이거는 경찰 그 수당 그 업무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 개인 사비일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네. 그거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화면에 잡혔을 때 청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거듭거듭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제 절을 하고. 네,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영상 본 누리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청년분 인생의 등불이 됐을 듯. 네, 또 저 청년은 그 기억으로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갈 겁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은 이 청년 입장에서는 정말 깜깜하죠. 네. 차비도 없지, 밤은 깊어가지. 이 차비 없는 사람이 뭐 여관비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래 파출소로 가자. 근데 사실 파출소는 퇴직한 나도 가기 싫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아요.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경찰서 나 퇴직하고 몇 번 간 적 없어요. 안 가요. 안 가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이 무슨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뭐 돈을 주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 사건을 신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좀 재워주세요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 차비 좀 보태줘서 서울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가는 건데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네. 더더군다나 이거 파출소 가는 일인데 찜찜했겠죠. 그래도 그 시간대에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데는 파출소밖에 없어요. 그죠? 영업하는 데. 파출소는 뭐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24시간 계속 영업합니다. 네. 예. 거기 불 켜져 있는 곳 거기밖에 없으니까 큰 용기를 내서 파출소로 갔을 거고요. 네. 거기서 이 청년이 경찰관 보고 얼마나 망설이면서 쑥스러워하면서 말했을지 안 봐도 보여요. 그거를 바로 우리 그 봤던 누리꾼들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파출소 들어가기 전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래 맞아. 큰 용기 냈을 거다. 가슴 찡한 청년의 뒷모습에 먹먹해진다. 힘들어도 견디면 분명 해뜰 날 온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응원 댓글도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파출소 그 차비 준 그 표 끊어준 경찰관은 보니까 거기가 아마 택배 중간 물류지래요. 그래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찾으러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었다. 조카 같은 마음에 격려해주고 돈 얼마 안 되고 해서 기차표 끊어서 집으로 보내줬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좋게 봐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쑥스러워했다는데 쉽지 않은 일이고요.
성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온기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건을 소개하는 건 그렇죠. 네. 그냥 사람, 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어떤 사람 간의 어떤 그 흐름이랄까요? 동질감 이런 게 느껴지네요. 진짜 어려웠을 때 음. 낯선 사람이 저한테 도움을 주면요. 그 기억은 정말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음.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사회다. 내가 어디 가서 힘들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라는 또 용기를 한 번 더 얻게 되고 누군가가 또 나한테 그런 도움을 청해 왔을 때 그래 나도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나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그 한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선행은 순환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신세를 지고 선행을 받아서 신세를 진 사람이면 이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선행은 순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 차비 떨어지면 무작정 파수소 가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저 경찰관 직무비에 포함 안 돼 있어요. 네. 개인 저 돈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자주 가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경찰관 하면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저나 차비 한 번 정도는 안 빌려준 적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거의. 네. 그러면 꼭 다음에 10배로 갚는다고 갔는데 지금까지 소식 없는 사람들 꽤 많죠. 네. 그건 나한테 안 갚아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네, 자기하고 맞아요. 똑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면 그게 신세진 거 갚는 겁니다. 그때 꽤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가출 청소년이 있어서 아마 점심 먹으라고 돈을 줬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때 옆에 있던 선배님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야, 너 그런 거 주면 안 돼. 쟤네 아무 소용없어. 버릇 잘못 들여. 계속 그렇게 온단 얘기하죠. 말이야.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정말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상습적으로 길거리 서서 차비 빌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여기저기 댕기면서 계속 차비 빌려. 저는 어떤 건도 해봤냐면 저도 속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군인이 차비를 부모님한테 휴가 갔다 오는데 잃어버렸다고 그 얘기해서 흔쾌히 그 돈 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또 봤어요. 그 사람을 터미널 쪽에서. 그래서 불렀어요. 너 지금 휴가 나온 거야? 뭐 우물쭈물하더라고. 근데 걔는 잊어버렸지 내 얼굴을. 그치, 많은 행인 중에 한 또 명이니까. 근데 얘기하는 게 레파토리가 똑같아. 아, 요놈 이거 습관이구나. 그래서 한번 조회해봤어요. 군인 아니에요. 군인 그 복장하고 그냥 차비 뜯는데 많이 뜯는 날은 뭐 돈 10만 원 넘게 뜯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댕기면 그거는 사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민간인이 군 복장 하면은 그것도 처벌받고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처벌한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상습적으로 차비 빌리는 사람들 저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오늘 또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네요 이거. 네,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돼서 예, 맞아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